그동안 우리는 소금을 건강의 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고혈압의 주범이고 심장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 되었고요. 짜게 먹는 것을 미개하고 무지한 행동이라며 비난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염식을 하는 게요,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데도 몸이 자꾸 붓고요, 다리도 막 저리고요, 쥐가 난다면,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면요, 어쩌면 내 몸에 소금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소금에 대한 오해, 그 통념을 깨고자 합니다. 소금의 진짜 역할,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소금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기에 천으로 된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 물을 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물을 담으시겠습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대도 천재질이다 보니까 물이 자꾸 새버립니다. 부어도 새버리고 또 부어도 새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은 주머니 안에 스펀지를 넣는 것입니다. 스펀지는 물을 잡고 있을 수 있는 성질이 있으니까 훌륭하게 물을 주머니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람 몸을 물주머니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살기 위해서는 사람 몸에 일정량 이상의 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몸의 물도 계속 새고 있습니다. 오줌으로 빠져나가고요. 대변, 땀, 호흡으로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몸에 잡아둘 수 있는 스폰지 같은 것이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의아한 것은요, 제가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저를 칭찬하는데요, 만약에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하면 바보 같다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물 양이 늘어납니다. 소금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의 물은 늘어납니다. 마치 스폰지가 많으면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것처럼 소금과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체수분을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이나 소금을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의 물도 함께 줄어듭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소금을 너무 많이 먹더라도요, 우리 몸은 소금이 필요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변을 통해 배출해버립니다. 이것을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줄여서 RAAS라고 합니다. 이 RAAS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혈중 나트륨 농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고 거의 항상 0.9%의 혈중 염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자면요. 만약 소금을 많이 먹으면요, 혈중 염분 농도가 오르면서 우리 몸의 총 체수 분량을 늘리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소금은 분명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저염식을 하고 있다면요, 혈중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수분을 배출하게 됩니다. 즉 몸의 스폰지가 적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저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 전체의 체액,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요, 일단 가장 위쪽에 있는 뇌부터 혈액 부족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다양한 탈수 증상, 저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우리 몸은 줄어든 체수분과 혈액량을 몸 곳곳에 세게 쏴줘야 하기 때문에 혈압을 올려서라도 혈액 부족을 만회하려는 기전이 작동하게 됩니다. 물과 소금이 동시에 부족한 상황이라 사실상의 탈수 상태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물과 소금을 동시에 먹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단식을 할 때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고 소금도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이유가 이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실제 임상을 하다 보면요, 누구는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오는데요, 누구는 아무리 짜게 먹어도 말짱하고 오히려 장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는 싱겁게 먹으면 머리도 핑 돌고 쓰러지기 쉽상이겠지만 누구는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고혈압 약을 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개개마다의 실제 반응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트륨 민감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혈중 나트륨 농도 적정치 135에서 145mmol per L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4그룹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저염인 사람들은 A그룹, 정상이지만 조금 낮은 사람은 B그룹, 정상이지만 조금 높은 사람은 C그룹, 그리고 고염 상태인 사람은 D그룹, 이렇게 나눠보면요, 나트륨 민감도를 따지지 않는다면요, A그룹 사람은 전부 다 졸도하고 쓰러져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안 그렇죠? 개 중에는 건강하게 잘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염인 사람 D그룹도 보겠습니다.
D그룹 모든 사람이 다 심장병, 고혈압 환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엄청 짜게 먹는 분들 중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혈중 나트륨이 정상 수치인 B그룹, C그룹 사람들 중에도 고혈압 환자, 심장병 환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치가 적정치에 있다고 해서 자신의 건강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염도가 정상 수치더라도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트륨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음식을 짜게 먹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진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자분들의 식단을 묻게 되거든요. 근데 짜게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 한 번씩 라면을 먹기는 하겠지만 매일 라면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마라탕이 땡겨서 짜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매일 마라탕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중년이나 노년 세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분들한테도 여쭤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음식을 싱겁게 먹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도 모르는 새 너무 저염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오히려 그 상태가 염려스러웠습니다. 사실 해외여행으로 외국에 나가보면요, 오히려 외국 음식이 더 짭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미국 음식도 상상 이상으로 너무 짜고요. 독일 소세지도 짜서 못 먹습니다. 치즈도 말할 것도 없이 짭니다. 소스라든지 고기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짭니다. 한국 음식이 짜다는 인상은 아마도 찌개, 국물, 김치, 된장 같은 것 때문일 텐데요. 요즘은요, 국물 잘 안 먹습니다. 김치도 예전만큼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국 사람들이 음식 짜게 먹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은 짜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제가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렇게 음식을 짜게 먹는다고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상동맥 질환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전 세계 CHD 사망률을 비교한 월드 라이프 익스펙턴시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나타났고요. 이는 세계 183위에 해당하고요.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하는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짜게 먹어도 너무 싱겁게 먹어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2014년 세계적 의학 저널 NEJM 연구가 있습니다. 무려 10만 명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나트륨을 하루 3 내지 6g을 섭취한 사람들이 가장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소금을 많이 먹은 쪽보다 적게 먹은 쪽에서 위험이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나치게 줄이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정수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는 미네랄까지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이 정수기물로 우리는 커피를 마십니다. 우리나라는 카페의 나라고요. 하루에 2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들어오는 미네랄은 부족하고 내보내는 미네랄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트륨과 미네랄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양제는 또 열심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가장 필수적인 미네랄 중 하나인데요. 비타민 먹는 데는 열광하면서 소금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겁게 먹을 때 발생하는 우리 몸의 데미지를 한 번쯤 꼭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소금은 건강의 적이 아닙니다. 저염식은 혈압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줄이는 게 답이 아니라 균형이 답입니다. 지금까지 비움 클래스 권 원장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즐겁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 몸을 리셋하는 비움 클래스 한의사 권혁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